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법칙권을 다룰 건데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다뤄보고 싶었던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일단 토지만 나왔고요. 건물은 매각 제외인 상태입니다. 토지만 나왔다면 토지가 만약에 법정지자권이 성립을 한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30년 동안 공공연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지료를 내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자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주는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걸어서 건물 철거 판결을 받아서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상황을 법정지자권 투자라고 하게 되는데요. 토지를 낙찰받아서 건물주를 압박을 한 다음에 토지를 비싼 가격에 사가는 그런 걸 법칙권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이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에는 먼저 법정지자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의 중요한 거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적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봐보면 이 물건의 건축물 대장을 봐보시면 과거에 김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물 등기부를 봐보시면 최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부를 봐보시면 최씨, 김씨, 조씨 이렇게 이전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성은 다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김씨와 최씨는 전부 다 다른 이름입니다. 제가 좀 막아놓긴 했지만 전부 다 다른 이름이다 보니 법정지자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의 토지, 지금 여기 그림 보이시죠? 사진 보이시죠? 토지를 내가 낙찰받게 된다면 이 건물주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걸어서 건물을 철거시켜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건물, 법정지자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법정지자권을 투자하는 방식이고 소액투자라고 흔히 많이 얘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소액투자라는 거는, 자, 이 물건 봐볼게요. 554만원이라는 소액이라는 크지 않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건물주에게, 건물주는 뭘까요? 이 500만원이라는 토지가 경매로 나옴으로 인해서 이 500만원이라는 토지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된다면 건물주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 500만원 때문에 이 살고 있던 건물을 철거시켜야 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이 건물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텐데 게다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을 버리느니 그냥 토지를 어느 정도 금액에 다시 사오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소액 투자로 좀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보통 이제 이런 시골에 있는 집에 여기에 이제 어떤 노부부가 살고 계신다. 예를 들어 노부부가 살고 계신 상태라면 이 노부부의 자녀들도 있을 거잖아요. 자녀들도 있을 텐데 자녀들은 예를 들어 도시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상황이면 만약에 이 토지가 경매로 나가서 어떤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서 야, 건물주 상대로 이거 철거할 테니 노부부에 살고 계신 분 이사 나가세요. 이사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가 이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죠. 모시고 가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녀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토지 500만 원에 낙찰 받았던 이 토지를 만약에 내가 어느 금액에 사올 수만 있다면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원래 계속 살고 계시던 곳에서 계속 살게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허점을 노리는 게 법정지자권, 즉 소액 투자의 진실입니다. 바로 이 건물주를 상대로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건물 철거하실래요? 철거하지 않으시면 이거 사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저 문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물건이 토지가 감정가가 500만원이 나와서 만약 유찰이 된 다음에 한 300만원 정도의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거 사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니 이 500만원짜리가 감정평가 금액이 이 물건이 시대가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500만원이니 내가 300만원에 샀지만 500만원에 다시 되팔아 줄 테니 200만원 나한테 수익을 넘겨주세요. 그러면 500만원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넘기면 이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봐보세요. 낙찰된 적이 있었죠. 얼마에 낙찰됐나요? 5명이 들어와서 270% 1,500만원이 낙찰되었습니다. 즉 뭐냐면 이 토지 원래 가격이 시세가 500만원이라고 550만원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로 가져간다면
550만 원 시세와 전혀 상관없이 얼마에 낙찰받아요? 1,500만 원에 낙찰받습니다. 자, 이 1,500만 원 낙찰받은 목적은 뭔가요? 당연히 이 건물주가 이 1,500만 원에 낙찰받은, 이 1,500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주한테 얼마에 팔려고 할까요? 1,500만 원 낙찰되는데 이거는 원래 감정평가 금액이니 550만 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최소한 내가 이 물건을 입찰을 한 최소한의 수익과 플러스 알파적인 소액 투자가 들어간 금액까지 당연히 받으려고 할 거잖아요. 아무리 못 받아도, 정말 아무리 정말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못해도 2천 이상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500만 원짜리 시세의 물건을 2천만 원에 살려고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면 정말 아까 제가 얘기한 도시에서 살고 있던 자녀들이 이거를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보다는 차라리 2천만 원을 들여서 토지를 사서 계속 살게 하시는 것이 어떠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다시피 낙찰을 받고 미납을 했습니다. 자, 554만 원이었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은 약 한 56만 원 정도 입찰 보증금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좀 찔러 받겠죠. 건물주한테 토지 살래? 라고 했더니 못 산다 해서 56만 원 포기한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걸 미납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이런 550만 원짜리 토지를 이렇게 1,500만 원만큼 엄청나게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건물주를 상대로 약간의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서 비싸게 토지를 사가게 하는 이런 소액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촬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물론 저도 그런 물건들을 입찰해 본 적도 있긴 합니다. 물론 뭐 폐차를 했고 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면 너무 이런 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을 너무 아무리 투자를 해서 아무리 돈을 번 게 좋다고 하지만 너무 이런 압박용으로 해서 500만 원짜리 토지를 정말 2천만 원, 3천만 원에 사게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진짜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투자가 너무 성행하고 있어요. 정말 여기저기 소액 투자의 물건으로 소액의 물건을 사서 건물주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물건들을 꼬집어서 찾아서 엄청나게 이렇게 퍽 지르고 사가라고 하고, 안 사가면 이런 식으로 미납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압박을 해서 어떻게든지 사게 만드는 이런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도 물론 예전에도 좀 해보긴 해봤지만 지금 생각해서는 이제는 그런 투자를 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어떻게 부르는지도 아시나요? 하이에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이에나. 굉장히 좀 상대방의 안 좋은 점을 굉장히 압박을 해서 굉장히 높은 금액을 받아낸다는 이런 투자를 저는 이렇게 5명이나 270%까지 쓸 정도로 이렇게 몰리는 상황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참, 이게 전라남도 완도군인데요. 굉장히 시골에 있는 주택이거든요. 꼭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퍽 질러서 굉장히 좀 해야 될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12월 17일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때도 몇 명이나 들어올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때도 낙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이 낙찰 받았던 분들이 관련된 걸 알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좀 이 물건이 이번에 낙찰되지 않고 유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토지를 채무를 빚져서 나오게 하는 것도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너무 이용하는 그런 투자를 하는 소액 투자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